네, 내일장 빨간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보면 굉장히 또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오늘 대응 어떠셨어요? 그러게 오늘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위주로 주로 이제 올랐고, 그리고 네. 조류 독감 관련 재료도 나오면서 이제 그쪽이 올랐고,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고, 사실은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대책 나왔지만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쳐서 네.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IT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 주체가 좀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나 외인이나 메이저들이 이제 매수 주체가 없고, 그런 면에서 좀 약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1907, 80선 정도 밑으로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상단은 아직 2050포인트가 이제 저항선이다. 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작년 7월 이후에 추세대를 그어서 그 하단을 보시면 이제 되게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하단선을 뭐 설정을 해놓고 그 구간에서 좀 진입이 된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두루두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준비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세 번째는 어닝 시즌의 판단 기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잡아오셨는데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유로하고 다음이 일본 엔화인데, 최근에 뭐 모두 다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이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머징 시장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약한데, 사실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 통화 가치가 약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유럽이나 일본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틀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메이저 장기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지금 보시면은요. 밑에 바닥권에서 여러 번 바닥을 다지고 슬쩍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파란 선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이제 보이면서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가 그런 건들이 이제 작용이 될 수 있고, 시퀘스터에 따른 달러 회수, 달러를 들푸는 것, 네, 이런 측면들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머징 시장에는 사실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과거하고 조금은 좀 틀린 측면을 우리가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신흥국 통화 대비해 볼 때는 밑에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죠. 파란 네. 게. 네, 그리고 위에 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 역시 그 상대적인 강도를 본 건데, 역시 지금 보면은 과거에 1995년서부터 한 98년도까지 왼쪽 부분에 네모나게 빨갛게 쳐놓은 부분은 역시 같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신흥국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는 아직은 강한 측면이 좀 많다. 이런 네. 측면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1995년도와 같은 일방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할 때 신흥국 통화가 당하는 그런 양상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과거하고는 좀 틀리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1990년대의 아세안 경상수지하고 중국 경상수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90년대의 아세안 경상수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약했죠. 근데 지금은 뭐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경상수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은 파란 게 이제 그런 표시죠. 네, 그리고 빈 막대형이 이제 앞으로 향후의 경상수지의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과거의 90년대의 아시아 시장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달러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통화 대비해서 강한 정도지 아시안 통화 가치의
과거처럼 아주 그 악영향을 미칠 정도,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전과 달러 강세 같이 나오더라도 일단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뭐 이 문제 자체로 들어가 본다면은 유럽의 뭐 불안이 진정이 되던가 아니면 일본의 좀 양적 완화 정책이 꺾이는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달러 흐름에 네,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좀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번에 4월 4일 날 이제 BOJ가 있죠.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그 엔화를 그냥 푸는 쪽의 양적 완화에 지우치기보다는 조금은 더 질적인 측면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엔대는 쉽지 않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100엔대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달러 같은 측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강세 추세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기적인 수요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 패턴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보면 원화 가치는 크게 약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도 중기적인 뭐 추세까지 좀 점검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급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뭐 매도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들어와 줄지가 상당히 4월장에도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한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저 아닙니까? 네, 달러 강세가 이제 엔저인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엔화가 약할 때 우리 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의인들의 매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그림을 보시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지금 현재 외인 동향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그 파란 게 이제 한국 주식 순매수고요. 그리고 회색 부분이 일본 주식 순매수입니다. 과거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런 경향이 보여졌죠. 한국 주식 매도하면서 일본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2012년도부터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더니 13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 못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외국인 그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과거에 그 1, 2월 달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도 요즘은 좀 주춤주춤해요. 그리고 미국계나 영국계에서 역시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때리고 있는 것이 그쪽에서 안 들어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국계나 영국계도 역시 매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중국계 매수세가 좀 약화됐어요. 과거보다 1, 2월 달보다 좀 약화된 것이 지금 현재 대형주가 크게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고 업종별로도 사실 선별적으로만 대형주에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별 매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나 비차익 정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달 들어서는 차익 매도가 많다기보다는 비차익 쪽의 매도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비프로그램 매물이 나와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돈이 이동하는 그런 패턴이 좀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 비차익 매매 부분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어닝 시즌 이제 다가오는데요. 판단 기준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는 일단 뭐 실적이라는 건 눈높이가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반응이 중요하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지금 뭐 기대치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실적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쪽을 매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낙폭이 과대한 화학주나 철강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좋은 것들을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런 쪽을 아직도 사야 되느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적 측면으로 보면 섹터별로 분기별 순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살펴보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은 2013년 1쿼터 그 빨간색 네모로 쳤죠.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나 IT나 유틸리티 뭐 이런 쪽들이 역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년도 2분기입니다. 2쿼터죠. 네, 2쿼터에 보면은 오늘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작년 12년 2쿼터 대비해서 헬스케어가 한 40% 정도 올라왔죠. 1,508억 정도. 네, 이 정도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IT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배죠. 거의 배 정도로 물론 삼성전자 섹터의 이익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쪽. 그리고 유틸리티는 이제 한전 쪽이니까 그건 좀 생략하고요. 대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쪽 위주로 지금 현재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엔 빠졌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베이스로 보면 여전히 IT 쪽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으로 본다면 이제 헬스케어 쪽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헬스케어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좀 선별을 하고 저울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오늘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헬스 관련주에서 오늘 고점 나온 종목들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실적 좀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뭐 예상대로 막 8조 5천억 내지 그 8조 후반대 그 정도로 아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닝 시즌에 우리가 판단 기준은 낙폭 과대주로 갈 것이냐 또는 이익 안정성이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요즘 시장에 맥기가 붙고 있는 것이나 또 중국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화학 철강이나 이 낙폭 과대 쪽들은요. 아직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볼까요? 예, 지금은 뭐 일단 저밸류에이션이 있지만 그것만을 보고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난해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익이 좀 괜찮은 쪽으로 지금 보면은 차트에도 뭐 나와 있듯이 뭐 미디어 쪽, 미디어 쪽 좋죠. 네, 그리고 IT 쪽 전기전자, 건강관리 헬스케어 그리고 호텔 레저. 호텔 레저는 이제 아무래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N저기 때문에 일본하고 관련이 없는 쪽에 N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역시 그쪽하고 연관성이 많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 중심으로 이익 안정성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의 포문을 어떻게 열어줄지가 관심사인데 5일에 잠정치 발표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 8조 5천억 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을 좀 점검해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쪽 좋게 보세요? 업종이요? 자,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드웨어 쪽은 이미 포화가 되는 상태죠. 삼성전자 실적도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좋게 보지만 그 성장 속도나 영업이익의 체증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성장의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쟁이 심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컨텐츠는 역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지상파 쪽이 플러스 메리트가 있었다고 본다면 올해는 이제 케이블 TV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방송 시장의 개화와 성장 이런 건을 감안한다면 컨텐츠 업종이 역시 성장성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신정부 모멘텀 이것도 역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이고 굉장히 기대감도 큰 쪽이기 때문에 저 좀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 접근을 이제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략주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업종이니까 아무래도 콘텐츠자가 들어간 종목이 낫겠죠. 그래서 SBS 콘텐츠 허브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주가도 이제 차분히 가는 모습이고요. 적당히 눌림목이 나왔고 이 SBS 콘텐츠 같은 경우는 콘텐츠 쪽만 아니라 미디어나 엔터 매출 이런 쪽이 적정히 한 30%씩 매출 비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금년 1분기 실적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낮게 나올 거고요. 금년 EPS가 한 1,300원대 그렇게 전망이 되고 ROE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그렇다면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대개 17,000, 8,000원 선까지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수급이 좋습니다. 네, 수급 쪽 좋은 거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하네요. 네, 네, 수급이 좀 좋고 약간은 요즘 소강 상태기는 하지만 네. 조만간 다시 이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이제 매수 가격은 오늘 끝난 가격이 이제 15,350원이죠. 네. 네, 15,300원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조금은 이제 금년도를 보는 거니까 크게 보겠습니다. 18,000원 선까지 네,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14,700원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갈 힘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거 같네요.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일장 공략주 SBS 콘텐츠 허브가 나왔습니다. 지금 눌림목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종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전고점 부근인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